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증시는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3.8%, 4% 가까이 빠졌고요. 오늘도 저점이 마이너스 5%까지 찍어줬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5%까지 찍었다가 내가 이제 거의 4,900포인트 인근까지 빠졌거든요. 4,900포인트. 요걸 거의 깨려고 했는데 개인형 기간에 이제 저가 매수 때문에 다행히 20선 위에서 이제 안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여기 5,000포인트가 이제 어떤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강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지지가 가능했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이 어제는 5조를 던졌잖아요. 5조를 던지고 오늘은 또 3조를 던졌어요. 이제 매도세가 점차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제 2조 던지고 뭐 1조대로 던지고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유지가 되거나 올라가 버리면 우리 자원 이제 아래쪽으로 계속 빠지겠죠. 외국인의 어떤 추세가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외국인에 따라서 외국인이 어느 정도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 박스권 횡보를 5,000피 위에서 유지를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외국인이 계속 던진다면 여기 4,500포인트 60선 인근이죠. 요 인근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되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상승 시에도 보면은 여기 20선을 크게 깨진 않았습니다. 21선을 크게 깨진 않고 61선을 만나서 다시 이제 도로 반대를 시작했고요. 여기서도 20선을 크게 깨진 않았어요. 네, 크게 깨진 않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서 다시 말면서 올라갔고요. 이 구간에서도 지금 이 구간에서도 이렇게 말면서 이게 횡보를 하다 이렇게 올라가는지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상승 파동이 뭐 지금 거래대금 자체도 엄청나게 이렇게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14조만 터져도 되는데 30조씩이나 지금 터지고 있단 말이죠. 거의 더블에 가까운 돈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더블 터지면서 음봉을 빠지면 안 되죠. 예, 양봉이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뭐 지금 상승하는 상승치에 비하면 요런 건 이제 음봉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은 20선 안에 있고 5,000포인트 위에 있다면 아직은 하락세는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우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잠깐 이렇게 휘청휘청은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올라가게 돼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지금 3조씩이나 던졌는데 개인이 2조, 기관이 1조를 매수를 해줘가지고 다행히 이제 지수 방어를 해줬죠. 자, 이제 상황은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장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자, 사이드카 발동이 이제 출격 속에서 확인한 저가 매수세의 힘.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이제 매수를 해줬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5%까지 빠진 이 지수 자체를 지금 1.4%까지 올려놨어요. 마이너스 1.4%까지. 자, 오늘 시장은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 있잖아요. 구글 주식. 예, 구글이 있는데 구글이 미국에서 이제 알파벳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글 주식이 지금 투자금이 전년 대비 2배가 늘어났대요. 2배. 2배가 늘어났는데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 블록이라든지 아니면 챗 GPT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요즘에는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는 좋은데 그럼 투자금은 언제 회수해? 투자금. 투자금에 대한 회수를 우리는 ROI라 그러잖아요. 네, ROI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회수는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회수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10년에도 20년 이상 걸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파열음이 지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 때문에 뉴욕 증시도 급락을 좀 많이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틀씩이나 이렇게 지금 때려맞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도 엄청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4,900포인트를 살짝 깼다가 다시 외인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렇게 상승 파동으로 결국에 이제 마이너스 1.4%로 끝날 수 있었고요. 요거 자체는 이제 알파벳의 자본 지출 때문이다. 자본 지출에 이제 투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회의론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뭐 고용 지표 이런 얘기는 맨날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3조씩이나 팔았는데 외국인이 언제 돌아오는지가 우리나라 장이 5,000포인트 위에서 박스권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아래로 떨어지느냐, 그 이제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가. 그래서 다행히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견조하기 때문에 얘네가 처음에는 얘네도 한 마이너스 5% 가까이 빠졌었어요. 빠졌다가 이제 다시 상승을 해줘서 이제 많이 회복을 해주고 가죠.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지수가 그나마 이제 견조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긴 했는데 거의 뭐 큰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얘네들은 거의 이제 의미 없는 상승이라고 보이고요. 2차 전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비만 치료제 요거 같은 경우도 뭐 복제약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0%씩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가 일부 올랐는데 스피어하고 LK 삼형 같은 경우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징백 종목이에요. 징백 종목이 뭐 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아예 들이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기존에 나나스페이스와 콘택 같은 종목이 탄력을 받을 때 차라리 이제 그런 종목을 보는 게 집중을 하는 게 낫고요. 오늘 새로 이제 남북 경협주가 올라왔는데 얘네들도 지금 그 화살표가 하나 붙거나 이제 1,000억씩은 터졌어요. 얘네들 1,000억씩은 터졌는데 아직까지는 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연속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도 좀 들고요. 환율도 오르고 부고채도 많이 올랐죠, 오늘. 자, 패닉은 지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21선에서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21선에도 방어를 잘 해줬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21선에서 지금 방어를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뭐 이렇게 등락을 좀 거듭하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어떤
시장 흐름을 좀 면밀하게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요 정도로 지금 요약을 하고요. 기타 이제 키움 공지사항이 있는데, 유일 로보틱스하고 3일 제약이 지금 100에 들어가서, 유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관중이었는데 좀 제외를 하고요. 나스닥 퓨처 보시면 0.75%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장 마감한 6시만 해도 한 마이너스 0.2%, 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0.3%, 이게 이제 0.7%까지 지금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오늘 매수 매도는 적극적으로 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SK 하이닉스를 어제 샀다가 어제 어제 일부러 샀다가 오늘 개파락을 하는 흐름에 마이너스 5% 정도 좀 손실을 받고 그래서 다시 샀죠. 얘는 오늘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저기 골드 회원님들한테는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장중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상방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전략 자체를.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 뭐 나스닥의 현재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이제 미국장도 반도체가 이끌고 있잖아요. 반도체 관련주와 반도체 ETF들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상방으로의 가능성을 좀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시나리오를 짠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가는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순전을 했지만 다시 사고 이제 본전을 위협하는 흐름에 매도를 했고 다시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담았습니다. 예. 담고 시간 외에서도 오르는 흐름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담고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이제 예상 시나리오는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뭐 1에서 2% 이상 오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속슬 같은 경우가 한 7%에서 10% 정도 이제 올라준다면 월요일 이제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많이 좀 상승을 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베팅을 했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금 2.3% 정도 상승을 했고 SFA 반도체는 6%, 그리고 제주 반도체도 지금 보시면 한 3% 가까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넥스트에서. 자, 그러면 종목별 매매 관점을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매매 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그렇게 제가 요즘 시장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충분히 여기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충분히 시장이 하락의 아픔을 딛고서 상승을 해줬어요. 지금 보시면 123% 상승을 했잖아요. 저점 대비 25년 거의 1월 대비 125%나 상승을 해줬어요.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폭에 비해서 지금 떨어진 폭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떨어진 폭이 최고점이 5,376포인트니까 지금 5%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요 작은 충격에도 우리들은 되게 이제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요거는 정말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종목을 볼 때도 상승하는 주식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5일선과 11선이 이렇게 타고 가는데 요 5분선, 분봉상으로 5분선을 일반 분봉상 5분선을 타고 가는 주식은 완전히 이제 급등주잖아요. 급등주. 네, 급등주고 10분선이나 20분선을 타고 가면 얘네도 거래가 이제 빵빵 터져준다면 주도주들이 10분이나 20분선을 타고 가잖아요. 살짝 깼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것처럼 이것도 이제 종목에 대입을 해서 보면 얘도 지금 현재 상태는 급등주의 상태다. 요 형태를 보세요. 예, 21선을 크게 깨지 않잖아요. 아까 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21선을 크게 깨지 않았고 여기서도 꽈배기처럼 꼬면서 21선 인근에서 올라갔고요. 60선까지 오지도 않았잖아요.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는 60선이 이렇게 이격도가 크고요. 지금도 여기서 보면은 20선을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면서 횡보를 한다면 어느 정도 모멘텀만 나와준다면 돌파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 매매 관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는 0.36%에 끝났는데 2% 가까이 상승을 했죠. 한 2.2% 상승을 한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를 훼손하지 않는 한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좀 수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요 전고점인 93만 원 수준이고요. 그래서 얘는 5조 가까이 터지면 10% 이상 상승을 하죠. 그래서 500억에서 1,000억, 1분봉에서 이 정도 이제 나와야지 10% 이상 상승을 한다. 그리고 SFA 반도체. SFA 반도체는 지금 0.86%까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일봉상 지금 10분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네, 깨지 않고 조가상으로 올려놨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주도주로서 그 역할이 있는 거죠. 지금 본 시간 내에서 아마 가장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5% 오르고 5.2% 오르고 0.8%를 더하면 이제 6% 가까이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월요일에 뭐 반도체 대장은 SK나 삼성이지만 얘네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보면서 요 하이닉스를 잘 보면서 SFA 반도체를 짝꿍 매매를 해도 아주 좋은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존 거래 대금이 2천억 원이니까 25억 이상 터질 때 봐주시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 있을 거고요.
자, 제주 반도체도 0.7%에 끝났는데 3.9%까지 올라왔으니까 3.2% 상승을 해서 끝난 거고요. 이 정고점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46,000원, 네, 46,000원 한 10% 정도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봉이 월요일에 이제 가능해 보이고요. 얘도 이제 5,000원이 터져줘야 되니까 일본 봉이 얘는 65억이 나올 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를 따라다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3.7% 하락을 했는데 1.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약 2.5% 정도 상승을 한 거고요. 전고점은 58만 1,000원, 한 13%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7조가 터져야 되, 7천억, 7천억이 터져야 되니까 일본 봉에 약 85억에서 100억이 퍼질 때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HPSP. 자, 얘도 1.6%에 끝났지만 지금 3.5%까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약 2% 정도 상승을 한 거고요. 요 안에서 요만큼에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월요일에 반도체가 탄력을 받으면 요 정고점 49,000원을 이제 돌파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3,200억 터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반도체가 너무 강하다면 1차 목표를 여기까지 잡고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1분봉에 45억이 나올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다음에 또 떠오르는 게 이제 로봇주들이 좀 오르더라고요. 신한은행에서도 그렇고 넥스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 PIM이 과거에 이렇게 1,000억씩 슈팅을 줄 때는 1,000억 이상씩 이렇게 터지는 그런 패턴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서도 20선, 60선, 60선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패턴이 있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60선을 지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얘는 기존 거래대금 1,000억이니까 일본봉에 약 15억 이상 나올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플러버도 지금 마이너스 한 9% 가까이 빠졌는데 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3.25% 정도 상승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20선을 너무 많이 이탈했지만 그래도 기존에 클로고시 끼가 좀 있었잖아요. 이런 장대 양봉이 그래도 상한가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일단 월요일에 5천억 가까이 터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5천억이 안 터지면 여기 반도체에서 놀아야 되겠죠. 5천억이면 1분봉에 약 55억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는 여기 20선으로 이제 잡으셔야 되겠죠. 20선 이에 지금 5일선, 11선까지 겹쳐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강한 저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강한 저항은 68,800원, 그러니까 69,000원부터 한 7만 원대까지 강한 저항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하나비전. 하나비전도 오늘 꾸역꾸역 장이 되게 안 좋은데 되게 강해요.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되게 강하게 이렇게 아침에 이제 다 같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자 죽는 척을 하다가 이제 쭉 올려놨죠. 쭉 올려놓고 저가에도 7%나 상승을 해서 지켜줘야 될 때를 지켜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도 저항이었고 여기서는 이 저항이 지지가 되고 지지가 되고 지지가 됐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66,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그거를 이제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66,000원을 지지해 주면서 여기 이제 71,000원을 트라이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모니터링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2,600억이 기존 거래대금이니까 일부봉이 이제 35억 터질 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덕양에너지는 지금 5% 하락을 했는데 단일가에서 0.1% 정도,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9,000원에다 8,000원을 지지해주고 다시 이제 윗꼬리를 하면서 또다시 이런 양봉이 나와줄지 한번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기존 거래대금 7,000원이니까 일본봉에 약 85억 터질 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현대건설. 이제 월요일에 만약에 지수가 오르게 되면 반도체와 로봇과 원전과 우주 거기다 더하면 2차 전지까지 이렇게 순환매를 타면서 슈팅을 주면은 지수를 이제 충분히 끌어올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건설, 조선에너비, 뭐 우진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얘는 여기 중간에 자 주간 요 월봉인데 월봉상의 주간 박스권이 이제 장기 박스권이잖아요. 거기가 요만큼 지금 보면은 여기가 한 2005년 정도 되겠네요. 2005년에 한 6년, 7년 될 텐데 자, 잔디 박스권의 단가가 이제 10만 원이에요. 근데 10만 원을 돌파해서 지금 10만 6,600원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얘도 지금 마이너스 4%에 끝났지만 지금 넥스트에서 1.8%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힘을 내서 이런 이제 윗꼬리 형태의 양봉이 좀 나올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기존 거래대금 6천억이니까 1분봉에 65억 나올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BHI 2.4%, 근데 넥스트에서 2.4%, 5.4% 올랐네요. 자, 종고는 81,000원, 7% 정도 남았고요. 기존 거래대금 3,700억 원이니까 얘도 약 45억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지켜줘야 될 포인트, 이게 보면은 여기 신고가 했잖아요. 66,000원. 지켜줘야 될 포인트를 정확히 지켜주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BHI가 그러니까 66,000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봐줘야 된다. 그리고 21선하고도 지금 겹쳐 있네요. 66,000원이
자, 대덕전자. 대덕전자도 0.5%에 끝났는데 지금 2.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2.2%니까 얘도 어느 정도 월요일에는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대상이고요. 자, 정확하게 여기 신고가 54,300원 여기를 정확히 지지를 해주면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하는 포인트고 지금 3,600억이 기존 거래대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5억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덕산 하이메탈 시간에서 0.7% 상승을 했네요. 자, 얘는 참 견조하게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주식은 안 좋은데도 15,000원, 지금 시고가가 31% 남았고요. 그리고 얘는 요 위에서 지금 그 오일선 위에서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중이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떨어져도 요 위에서 지금 박스를 형성하고 적절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는다는 게 지금 여기를 가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은 뭐 지금 보면 이제 지수가 5% 빠졌는데 뭐 뒤에 이제 빠지지도 않았잖아요. 이거 최대 빠진 게 13%까지 빠졌었네요. 이 5일선을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올라왔네요. 일단은 조가 기준으로는 많이 지금 올라온 거고요. 13%인데 지금 2%니까 10%나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심도 좋은 거고. 자, 1,100억이니까 얘는 일본봉에 10억 퍼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5일선은 안 깼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강하다는 증거죠. 한정기술. 자, 한정기술 1.4%에 끝났는데 1.8%까지 0.4% 상승을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5일선을 안 깨고 요 위에서 지금 횡보 중입니다. 그래서 얘는 3,300억 퍼져야 되니까 일부봉에 얘는 45억이 나올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1차적으로 지금 시국가는 여기 14만 2천 원이었는데 월봉으로 보면 여기가 시국가였죠. 14만 2천 원. 근데 그 위에서 지금 이 꼴을 살면서 2개월 연속으로 여기를 못 뚫어주고 있어요. 16만 원을. 자, 이번 달에 뚫어줄지 뭘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진. 우진이 좀 많이 상승을 했네요. 좀 보시면 2.5%까지 빠졌는데 얘는 1.8%까지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그러면 4%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잠시만요. 우진을 찍었는데 이건 한정기술이고 우진이 2.5%까지 빠졌는데 1.5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20선을 버티고 있네요. 버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입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빠져서 대겁대 이하로 지금 빠지기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얘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양봉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최소 1,000억대로는 올라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1,000억이 양 터지면 얘는 이제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1,000억 이상 터지면서 양봉을 보인다면 그때 이제 모니터링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CIS. CIS는 2차 전지 쪽 이제 장비 업체인데 2차 전지가 많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얘는 많이 빠진 편이 아니다. 지금 3%밖에 안 빠지고 5일선까지도 지금 지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조가를 그 위로 올려놨고요. 전고점 14,000원. 지금 보면은 한 11%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얘도 1,000억이 터져야 됩니다. 1,000억. 1,000억이면 일문봉에 10억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 이거는 형태고. 자,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도 참 죽지 않네요. 이게 쭉 뺐다가도 그대로 또 올려놨어요. 한 10%까지 뺐다가 지금 조가 기준으로는 3.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지수가 휘청휘청해서 그렇지 얘도 이제 가야 되는 애거든요. 이제 변압기 쪽이잖아요. 변압기 쪽이라서 AI가 잘 되기 위해서 반도체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 변압기도 쉴 새 없이 이제 찍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전력을 우리가 충분히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원정도 SMR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정고점은 65만 8천 원이고요. 65만 8천 원, 11% 남았고, 자, 기준 거래대금 4천억, 그럼 55억 던질 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여기까지 이탈을 해버렸네요. 지금 5.3%까지 빠졌는데, 그래도 살짝 올라왔어요. 한 2.5% 이상 상승을 해줬고요. 요거는 저고점을 여기까지 좀 올려주시는 게 좋겠고, 자, 얘도 5천억이 터질 때만 봐주세요. 지금 2천원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어느 정도 이 5일선 위에서 핸들링을 한다면 좀 유심히 볼 텐데, 일단은 너무 이탈을 많이 했고, 과거에 이제 거래대금이 요만큼 많이 퍼지긴 했지만, 지금 보면은 조금 더 한 5일선까지는 최소 올라와야지 관심을 갖고 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뱅크도 위에서 그나마 잘 버티고 있네요. 지금 5일선 안 만났고, 5일선 만나서 이제 위로 간다면, 이제 거래 금액 5천억씩 나와줘야 되잖아요. 예, 한 60억 빠질 때, 5일선 닿으려면, 한 2일 정도 더 있어야 되겠네요. 2일 정도 후에 5일선 닿고서 방향성이 어딘지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브 스메드도 지금 다시 5일선, 11선을 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까지는 안 떨어지고 있고요.
뭐 거래는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4,500원 나올 때 그때 보시면 얘도 이런 양봉이 나와 있을 거고요. 이 버티는 애들 보면 다들 뭔가 재주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히든 카드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5일선, 10일선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애들이 있다면 걔네들은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기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그 거래대금이 터진 요 기준봉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은 봐줘야 된다. 이 기준봉 안에서 지금 여기서의 기준봉은 이해죠. 요봉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자, 다음으로는 요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기존 거래대금 터질 때는 보시고요. 자, 유일 로보틱스부터는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21선 이탈하거나 거래대금이 쭉 빠지거나 그런 종목들이고요. 하나 와이크론도 빼고 할인지수도 빼고 세이크는 아래로 내리고요. 세이크도 일단 빼고 하이젠도 빼고 20선 이탈 캐시카라도 이탈 라운드 거래대금 쭉 빠지고 신텍도 이탈 로보티즈도 이탈 할라테스트도 이탈 오레아이언 쭉 빠졌고 MBR 모션도 또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신디주 쪽으로 자 F프로 BM도 이제 올라오면 보죠 뭐 에코프로 HN도 하나엔진도 이탈 에코프로 머치도 이탈했다 살짝 올라오긴 했네요. 이마트도 장대 우봉이죠. HT 현대에너지 솔루션. 자, 얘는 지금 보면 이제 단기간 예고가 떴을 거예요. 한달표 쪽에 붙어서 이 지정 예고가 나왔죠. 자, 얘는 요 아래쪽 단기간 쪽으로 좀 내려놓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2월이 시작하면서 장이 이제 휘청휘청 하고 있는데 월요일까지는 되게 좋았잖아요. 월요일까지는 거의 막 5,300포인트 찍고 그래서 막 좋았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쭉쭉 한 뭐 4에서 5%까지 이렇게 사이드카가 막 하루 사이드카 하방으로 열리고 하루는 상방으로 열리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보점이다 보니까 많이 좀 뭐 위아래 변동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단은 잘 맞추면 상관없는데 까딱하다가는 위에서 잡아서 아래에서 손절하고 또 위에서 잡아서 이제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재고 여러 가지 조건값을 우리는 조합을 해서 최적의 조건이 나올 때만 평소에는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지다림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막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이런 장에서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시드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일단 내 관심 종목을 봤을 때, 자, 내 관심 종목을 봤을 때 대부분이 운봉이다. 대부분이 운봉이고, 아침에 한 5% 이상 상승을 해야지, 얘가 오늘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오겠다. 이런 감이 오는데, 보면 5%까지 상승하는 애들도 없어요. 죄다 뭐 2에서 3% 상승하다가 멈춰 있고, 그러면 내가 할 종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가급적이면 이런 안 좋은 장에서는 내 관심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이 안에서 매매한 종목이 없다면 그날은 다른 거, 가령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 잘못 건드리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사전에 내가 분석이 되고 걸러놓은 핵심 종목들 위해서만 한 5종목 내 그 위에서만 좀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이제 상태가 좀 최적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이번 주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